안녕하세요. 세월마루입니다. 오늘은 생신 봉투 2개가 무너뜨린 76세 목수의 눈물이라는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3월 말 이른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쌀쌀한 새벽 공기 속에서 76세 생신을 맞이한 박만식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목수로 일하며 몸에 밴 습관은 나이가 들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낡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눈가를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이 내 생신이구나. 벌써 76살이라니. 세월이 참 빠르게도 지나갔구나. 할아버지는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깨끗하게 다림질한 셔츠를 입고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한 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한번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비록 생신이지만 특별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녁쯤에는 두 딸이 찾아올 것이라는 작은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이 작은 분식집은 할아버지에게 삶의 전부였습니다. 가게 이름은 만식인의 우동. 간판도 낡았고 가게도 오래되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세상 어디보다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혼자서 운영해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할아버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반려자를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반쪽을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내는 할아버지의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아내의 얼굴을 보았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던 날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먼저 가서. 할아버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 잘못 없소. 나를 두고 가지 말아요. 하지만 아내는 천천히 눈을 감았고 그렇게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는 빈집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흔적이 집안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아내가 쓰던 앞치마가 걸려 있었고 거실에는 아내가 좋아하던 화분이 놓여 있었으며 침실에는 아내의 옷가지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분식집이었습니다. 가게를 닫을 수는 없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 가게는 아내와 함께 만든 곳이었습니다. 가게를 닫는다는 것은 아내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슬픔을 억누르고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목수로 일하며 손재주가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울 곳곳의 건축 현장을 다니며 집을 지었습니다. 나무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문짝은 10년이 지나도 삐걱거리지 않았고 할아버지가 짠 마루는 튼튼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박 목수에게 일을 맡기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에 익숙했던 할아버지는 65세에 목수 일에서 은퇴한 후에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늙었지만 손은 여전히 무언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둘이서 함께 가게를 꾸려나갔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할아버지는 손님을 맞이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장을 볼 때도 함께 갔습니다. 시장에서 싱싱한 야채를 고르고 좋은 고기를 골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아내는 할아버지의 팔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렇게 소박하지만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할아버지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가게를 닫을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게에는 아내와의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저 구석 테이블에서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었던 기억, 저 벽에 아내가 직접 그린 그림을 걸었던 기억, 저 주방에서 아내와 함께 웃으며 요리했던 기억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정성스러운 우동을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육수는 깊은 맛이 났습니다. 멸치와 다시마, 물을 넣고 몇 시간씩 끓여서 만든 육수는 구수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났습니다. 면을 삶는 타이밍도 딱 좋았습니다. 너무 익히지도 덜 익히지도 않은 완벽한 탄력의 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인심이 음식에 배어나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할아버지의 가게에 와서 우동 한 그릇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가끔 혼자 집에 돌아가면 너무 적막했지만 낮 동안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루를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생신날 아침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달걀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냉장고에서 꺼낸 달걀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달걀이 깨지지 않도록 천천히 넣고 불을 켰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애들이 오겠지 하는 작은 기대를 품으며 평소보다 정성을 더 들였습니다. 달걀을 삶는 동안 할아버지는 냉장고에서 여러 가지 재료를 꺼내 잡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면을 물에 불리고 시금치를 데치고 당근과 양파를 채 썰었습니다. 소고기도 가늘게 채 썰어서 양념에 재웠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즐겨 만들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아내는 잡채를 만들 때 당면을 너무 오래 볶지 말라고 했습니다. 딱 적당한 시간만 볶아야 쫄깃한 식감이 살아난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내의 말을 기억하며 조심스럽게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소고기를 먼저 볶았습니다. 고기가 익으면 야채를 넣고 볶고 마지막에 당면을 넣어 살짝만 볶았습니다. 참기름과 깨를 뿌려 마무리했습니다. 완성된 잡채를 예쁜 그릇에 담았습니다. 달걀도 다 삶아서 껍질을 까고 반으로 잘라 접시에 담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딸 박은정은 47살로 전문직 회계사였습니다. 은정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항상 반에서 1등을 했고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은정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면 은정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은정이가 또 1등 했대요. 은정이가 상을 받았대요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은정은 좋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을 때 온 동네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은정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고 졸업할 때는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았고 지금은 중견기업의 회계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잘했습니다. 남편은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부장이었습니다. 대학 동창이었던 두 사람은 졸업 후 몇 년 만에 다시 만나 사랑에 빠졌고 30살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강남에 있는 예식장에서 200명이 넘는 하객을 초대했고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갔습니다. 은정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30평대의 깔끔한 아파트였고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외제차를 몰고 다녔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은정의 속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작은 딸 박은미는 44살로 남편과 함께 작은 인쇄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은미는 언니만큼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학교 성적은 중간 정도였고 선생님들의 관심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은미에게 언니처럼 공부 잘하라고 말했지만 은미는 언니처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언니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미는 전문대를 나왔습니다. 4년제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성적이 모자랐습니다. 전문대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여러 직장을 전전했습니다. 광고 회사에서 일하기도 했고 출판사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일이 힘들기도 했고 급여도 적었기 때문입니다. 20대 후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작은 인쇄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의 소개로 만났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은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언니와 비교하지 않았고 은미의 좋은 점을 찾아주었습니다. 은미는 남편과 함께 있으면 편안했고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인쇄업체를 차렸는데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단골 고객들이 생겼고 매출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서 일감이 줄어들었습니다. 큰 기업들이 인쇄 단가를 낮추면서 작은 업체들은 힘들어졌습니다. 은미 부부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매달 살림이 빠듯했고 때로는 적자를 보기도 했습니다. 은미는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20평대의 오래된 아파트였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이었습니다. 10년 넘은 중고차를 몰고 다녔고 옷도 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저렴한 것을 샀습니다. 하지만 은미에게는 9살 아들 민호가 있었고 민호는 은미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민호는 밝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선생님들도 민호를 좋아했습니다. 민호는 외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주말이면 외할아버지 가게에 가서 우동을 먹었고 외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민호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민호가 오면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할아버지의 평생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두 딸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것만이 할아버지가 바라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두 딸은 어릴 적부터 성격이 달랐습니다. 언니 은정은 차분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철저하게 준비했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냉정하고 계산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을 우선시했고 실리를 따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동생 은미는 감성적이고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읽었고 다른 사람을 배려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도 했고 상처를 받으면 오래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두 자매는 자주 티격태격했습니다. 명절이면 어느 집에서 보낼 것인지를 두고 다퉜습니다. 은정은 자신의 집이 더 넓고 시설도 좋으니 자기 집에서 하자고 했고 은미는 언니가 항상 주도하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부모님 용돈은 얼마나 드릴 것인지를 두고도 다퉜습니다. 은정은 자신이 더 많이 벌기 때문에 더 많이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은미는 그런 언니의 태도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작년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은정은 자신이 모든 비용을 낼 테니 좋은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미는 그럴 필요 없다며 동네 병원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은정의 주장대로 큰 병원에 갔고 은정이 모든 비용을 냈습니다. 그 후 은정은 자신이 아버지를 더 잘 챙긴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은미는 그런 언니가 못마땅했습니다. 언니는 언니대로 자신이 더 많이 챙긴다고 생각했고 동생은 동생대로 언니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겼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딸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두 딸을 불러서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요, 아빠하고 대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같은 문제로 다퉜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덧 11시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걸레로 닦았습니다. 테이블을 깨끗이 정리하고 의자도 정돈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육수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에서 우러나온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달걀과 잡채는 예쁜 그릇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할아버지는 가게 한쪽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장을 보러 가는 아주머니들,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는 젊은 부부들이 보였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고 가로수에는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76년이라는 세월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목수로 일하며 고생했던 일, 아내와 처음 만났던 날, 큰딸이 태어났던 날, 작은딸이 태어났던 날, 두 딸이 학교에 입학했던 날, 졸업했던 날, 결혼했던 날, 그리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큰딸 은정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까만색 외제차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은정이 내렸습니다. 은정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브랜드의 코트를 입고 있었고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도 완벽했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과 향수 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정의 남편도 함께 왔습니다. 남편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얼굴 표정은 무표정했고 눈빛에는 피곤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아내를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은정이 밝게 말했습니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올해도 건강하셔야 해요. 100세까지 사셔야 해요. 이거 선물이고요. 좋은 거라고 해서 백화점에서 샀어요. 여기 용돈도 조금 있어요. 많이는 못 드리지만 마음 담아서 준비했어요. 은정은 하얀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봉투는 두툼했고 만져보니 안에 돈이 꽤 들어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봉투를 받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혼자 세어보니 7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금액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너무 큰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큰딸의 형편이 괜찮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회계팀장으로 일하며 연봉도 높았고 남편도 부장으로 승진해서 수입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받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용돈을 받는 것도 미안했고 선물을 받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은정은 선물 상자를 열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백화점에서 산 향수예요. 프랑스 브랜드라고 하던데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써보세요. 향기도 좋고 피부에도 좋대요. 할아버지는 향수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쌓여 있었고 리본도 예쁘게 묶여 있었습니다. 평생 향수 같은 것을 써본 적이 없었지만 딸의 마음을 생각해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에게 향수는 필요 없었습니다. 매일 가게에서 일하면서 음식 냄새가 배는데 향수를 뿌릴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딸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니 기쁘게 받았습니다. 은정의 남편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가게가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시설도 좀 낡았고요. 요즘은 분식집도 깔끔하게 리모델링 하던데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때요? 할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10년 넘게 이렇게 장사하고 있어.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시더라고. 오래된 게 정겹다고 하시면서 계속 찾아주시거든. 큰 사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에는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사위의 표정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잠시 후 작은 딸 은미도 도착했습니다. 은미는 낡은 소형차를 몰고 왔습니다. 차는 오래되어서 여기저기 흠집이 있었고 엔진 소리도 컸습니다. 뒷좌석에는 아들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내다보다가 외할아버지 가게를 보자 활짝 웃었습니다. 은미는 차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호가 뛰어내렸고 은미는 조수석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비닐봉지에는 케이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동네 빵집에서 산 작은 케이크였습니다. 크림으로 장식된 소박한 케이크였지만 은미가 정성껏 고른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가게 문을 열고 뛰어들어오며 할아버지에게 안겼습니다. 외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100살까지 사세요. 저랑 계속 우동 먹으러 올게요. 할아버지는 민호를 꼭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민호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고 아이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호는 할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주말이면 자주 할아버지 가게에 놀러 왔고 할아버지가 만들어주는 우동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습니다. 민호는 할아버지 가게에 오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가게에 오면 할아버지가 우동도 끓여주고 떡볶이도 만들어주고 김밥도 싸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는 민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 놀았던 일, 숙제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민호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민호는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친구가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걱정했고 동네에서 길 잃은 강아지를 보면 구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 민호를 보면 할아버지는 흐뭇했습니다. 은미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많이는 못 드리지만 마음만 받아주세요. 요즘 사정이 좀 어려워서요. 업체 일이 잘 안 풀려서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도 아버지 생신인데 조금이라도 준비하고 싶었어요.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맙다며 은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다. 내 마음만 받을게. 힘든데 이것도 고맙구나. 무리하지 말고 너희 살림 챙기는 게 먼저야. 은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곧 식탁 위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언니가 놓고 간 두툼한 봉투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얇은 봉투와 비교되었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 나란히 놓인 두 개의 봉투를 보는 순간 할아버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는 두툼하고 하나는 얇았습니다. 이 차이가 오늘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을 불러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재빨리 두 봉투를 치우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큰사위의 눈이 그 봉투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큰딸의 남편이 식탁에 놓인 두 개의 봉투를 흘끗 보더니 은미를 향해 말했습니다. 은미야, 넌 왜 이렇게 적게 준비했어? 아버님 생신이잖아. 좀 더 신경 쓰지 그랬어. 우리는 70만 원 드렸는데 넌 얼마나 준비했어? 10만 원인가? 그 말에 은미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호는 어른들의 표정을 살피며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은미 남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도 최선을 다한 겁니다. 형님은 형편이 좋으시니까 그렇게 많이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게 준비한 겁니다. 큰사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정? 10만 원이 사정이라고? 아버님 생신인데. 그 정도면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는 7배나 더 준비했는데. 형편이 어려워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말 한마디에 은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은미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부부 앞에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은미는 어릴 때부터 언니에게 항상 열등감을 느껴왔습니다. 중학교 때 은미가 시험에서 80점을 받아오면 어머니는 언니는 100점을 받았는데 너는 왜 그러냐고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은미가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하면 아버지는 내 성적으로는 힘들다며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은미는 그런 말들에 상처를 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 열등감을 묻어두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비교는 계속되었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언니의 남편 이야기, 언니의 집 이야기, 언니의 차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언니 사위는 대기업 부장이래요. 언니는 강남에 산대요. 언니는 외제차를 산대요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반면 은미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은미가 작은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는 힘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동정의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미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 자신은 언니처럼 살 수 없을까? 왜 자신은 항상 비교당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급히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자, 그만하고 밥이나 먹자.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 내가 잡채도 만들었고 우동도 끓여놨어. 민호야, 외할아버지가 내가 좋아하는 우동 끓여줄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는 어른들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딸 은정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저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언제 할까 고민했는데 오늘 가족들이 다 모였으니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다들 들어보세요. 할아버지는 불안한 눈빛으로 은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정의 표정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정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오래된 분식집 말이에요. 아빠, 이제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아빠도 나이가 76세시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가게를 하실 건가요? 새벽에 일어나서 육수 끓이고 손님 맞이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게 얼마나 힘드신데요. 허리도 안 좋으시잖아요.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은정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게다가 이 건물 재건축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동네에서 다 아는 이야기예요. 저도 알아봤는데 조합이 구성되고 있고 빠르면 내년쯤 시작한대요. 그럼 보상금도 꽤 나올 텐데요. 그 돈으로 아빠는 편하게 쉬시고 우리가 아빠를 잘 모실 수 있잖아요. 요양원이나 좋은 곳에 모실 수도 있고요. 작은 딸 은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언니, 생신날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오늘이 무슨 날인데요? 이런 이야기는 따로 시간 내서 하면 되잖아요. 왜 하필 생신날에 이런 말을 해요? 은정이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왜? 아빠가 힘들게 가게 지키는 게 좋은 거야? 나는 아빠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아빠 건강도 걱정되고 나이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이렇게 일하시게 할 건데? 동생아, 너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아빠가 언제까지 이렇게 일하실 수 있겠어? 은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걸 언니가 결정해요? 아버지 가게인데 아버지가 결정하실 일이잖아요. 그럼 언니가 보상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가게를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은정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보상금 받으려고? 웃기지 마. 누가 받는지가 뭐가 중요해? 어차피 아빠는 이제 나이 드셨는데 편히 쉬셔야 하잖아. 그 돈으로 우리가 아빠를 더 잘 모실 수 있다는 거지. 넌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은미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말투 좀 봐요. 누가 들으면 언니가 아버지를 혼자 모시는 줄 알겠어요. 나도 내 나름대로 아버지 챙기고 있다고요. 주말마다 찾아뵙고 반찬도 갖다 드리고 명절 때도 챙기잖아요. 은정이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챙겨? 생신날 10만 원 들고 오는 게 챙기는 거야? 반찬 몇 개 갖다 드리는 게 챙기는 거야? 나는 매달 용돈도 드리고 병원비도 내고 명절 때도 다 준비하는데 넌 뭘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봐. 내가 아버지한테 뭘 해드렸어? 그 말에 은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는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달 살기도 빠듯한데 그래도 마음만큼은 아버지를 생각한다고요. 돈이 많다고 해서 효도를 더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할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가게를 두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분식집은 할아버지에게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곳이었고 동네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아내가 처음 이 가게를 열자고 했을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몫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음식 장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함께 일하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가게를 얻어 분식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도 별로 없었고 적자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연구했고 할아버지는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고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10년 동안 할아버지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고 함께 음식을 만들고 함께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오후 시간에는 가게 한쪽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있으니까 천국이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할아버지는 이 가게를 닫을까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아내 없이 혼자서 가게를 운영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닫는다는 것은 아내와의 추억을 모두 지워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가게를 계속 운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 가게가 있어서 할아버지는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딸은 그 가게를 정리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큰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이번에 저희 쪽에 큰 투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사업을 확장하려면 목돈이 들어가는데요. 은행 대출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게 문제도 함께 상의드린 거예요. 아버님도 이해하시죠? 가족이잖아요. 서로 도와야죠. 은미 남편이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버님 가게를 당신들 투자금에 쓰겠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아버님 가게를 당신들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큰사위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흥분해요? 아버님도 이제는 쉬셔야죠. 76세에 가게 운영하시는 게 쉬운 일입니까?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신데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가 그동안 아버님 챙기는 것도 사실 우리 쪽 몫이 더 많았잖아요. 명절 때도 우리가 더 많이 준비하고 병원비도 우리가 더 많이 냈고 용돈도 우리가 더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주도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할아버지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써왔습니다. 몫으로 일하며 번 돈으로 두 딸을 키웠고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결혼할 때도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었습니다. 큰딸 결혼할 때는 신혼집 전세금을 보태주었고 작은딸 결혼할 때는 살림 장만하는 데 보탰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백일잔치 비용도 도와주었고 돌잔치 비용도 보탰습니다. 아프면 병원비도 스스로 냈고 생활비도 스스로 벌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76세까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이 결국 돈 몇 푼의 차이로 비교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드렸느니, 누가 더 적게 드렸느니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은미가 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언니는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달 살기도 빠듯한데 그래도 마음만큼은 아버지를 생각한다고요. 돈이 많다고 해서 효도를 더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정이 맞받아쳤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뭐가 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아빠도 편히 쉬시고 우리도 그 돈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잖아. 넌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해? 아빠 생각은 안 하고 내 감정만 생각하잖아. 은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기적이라고? 언니야말로 자기네 사업 자금 때문에 아버지 가게를 정리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게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두 딸이 서로 고함을 지르는 가운데 민호는 구석에서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엄마와 이모가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작아지고 싶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옆으로 가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은미가 흥분해서 몸을 돌리다가 식탁을 건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정성껏 준비한 잡채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그릇이 깨지는 순간 집안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는 잡채와 그릇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잡채가 바닥에 엎질러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생 온유하고 조용했던 박만식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 나가라. 모두가 놀라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자식들 앞에서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부드럽고 따뜻했던 할아버지가 지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생신에 서로 비교하고 내 가게를 돈으로 따지고 형제끼리 이렇게 상처 주는 꼴을 오늘은 못 보겠다. 둘 다 당장 나가. 생신 선물도 필요 없고 보상금도 필요 없다. 그냥 나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평생 뭘 바라고 살았는지 아느냐? 돈 많이 벌기를 바란 적도 없고 큰 집에 살기를 바란 적도 없다. 그저 너희 둘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것만 바랐다. 그런데 오늘 너희들이 하는 꼴을 보니 내가 너희들을 잘못 키운 것 같구나. 돈으로 서로를 비교하고 형제를 경쟁 상대로 보고 아버지의 가게를 돈으로 계산하는 너희들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 두 딸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은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 말뜻은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오늘은 내 76번째 생신이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지 76년이 되는 날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이냐?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우고 서로를 비교하고 내 가게를 두고 다투고. 이게 내가 바라던 생신이냐? 이게 내가 76년을 살아온 결과냐? 은미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저.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다. 언니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내 모습을 나는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처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걸 보니 가슴이 아프구나. 둘 다 나가라. 혼자 있고 싶다. 내 생신날 혼자 있게 해다오. 은정은 울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은정의 남편도 어색하게 따라 나갔습니다. 은미도 흐느끼며 뒤따라 나갔습니다. 민호는 외할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 엄마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은미 남편도 조용히 가게를 나섰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깨진 그릇을 치우지도 못한 채 할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생신상 위에는 아직 촛불이 켜져 있지 않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2개의 봉투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두툼하고 하나는 얇았습니다. 그 봉투들이 오늘 이 모든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두 봉투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식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식들은 돈으로 서로를 비교했고 자신의 가게를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형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빗자루를 가져와 바닥에 흩어진 잡채와 그릇 조각을 치웠습니다. 손으로 조각을 줍다가 손가락이 베었습니다. 피가 조금 났지만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손가락의 상처보다 훨씬 더 아팠기 때문입니다. 청소를 마친 할아버지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지만 할아버지는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돈으로 서로를 비교하게 되었을까? 할아버지는 밤새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은정이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의 모습, 은미가 처음 말을 했을 때의 모습, 두 자매가 손을 잡고 놀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두 아이가 그렇게 사이가 좋았습니다.
언니는 동생을 챙겼고 동생은 언니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두 자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을 것입니다. 성적이 비교되기 시작했고 언니가 항상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부모는 무심코 언니를 칭찬했고 동생에게는 언니처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동생의 마음속에 열등감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자신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딸을 공평하게 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적이 좋은 큰딸을 더 자랑스러워했고 작은 딸에게는 언니를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작은 딸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사흘이 지난 후 작은 딸 은미가 조심스럽게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은미는 문을 열면서부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게 한쪽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사실 한 글자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사흘 전 그날의 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은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은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은미의 눈은 붉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그날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생신날 그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죄송해요. 사흘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계속 그날 일이 생각나서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은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은미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알아본 게 있어요. 언니가 그날 이후로 이 동네 부동산에 계속 전화해서 재건축 보상금이 얼마나 나올지 알아보고 다녔대요. 동네 부동산 사장님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언니가 며칠 전부터 계속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본다고요. 보상금이 얼마나 나올지, 언제쯤 나올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자세히 물어봤대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신날 큰딸이 가져온 고급 선물도 70만 원이나 되는 큰 용돈도 모두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딸은 자신이 더 많이 챙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대가로 가게를 정리하라고 설득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은미가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언니네 친구한테 들었는데요. 언니 남편 회사가 요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큰 빚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사업 확장하면서 큰 투자를 했는데 그게 실패해서 빚이 많이 생겼대요. 은행 대출도 받고 사채까지 썼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의 가슴은 더욱 무너졌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속였다는 사실보다 자식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만큼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은정이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은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저도 언니를 질투했어요. 어릴 때부터 언니와 비교당하는 게 싫었고 언니가 잘 사는 게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생신날에도 언니가 큰돈을 준비한 걸 보고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10만 원밖에 준비 못한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게 화가 되어서 폭발한 거예요. 저도 아버지한테 상처 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은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너희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거야. 너희들을 비교하면서 키웠고 언니를 더 칭찬했어. 그게 내 마음에 상처를 준 거야. 아빠가 미안하다. 은미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작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집어들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작은 딸의 아들 9살 민호가 쓴 편지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고 군데군데 지운 자국도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외할아버지 생신날 엄마랑 이모가 싸워서 정말 죄송해요. 저도 무서웠어요. 어른들이 큰 소리로 싸우는 거 처음 봤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계속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외할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외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시는 우동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외할아버지 가게도 제일 좋아요. 가게에 가면 외할아버지가 항상 웃으면서 맞아주시잖아요. 내년 생신에는 다 같이 웃으면 안 돼요? 엄마랑 이모가 싸우지 않으면 좋겠어요. 외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민호 올림. 편지를 읽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박만식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손자의 순수한 마음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싸움 때문에 무서워했고 그날 밤 혼자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외할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족이 다시 화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자라면서 가족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된다면 그 아이도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호가 커서도 돈으로 사람을 비교하고 형제간에 경쟁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은미가 다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은미는 문을 열자마자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언니를 너무 미워했어요. 어릴 때부터 언니와 비교당하는 게 싫었고 언니가 잘 사는 게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생신날에도 제 열등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폭발했어요. 그게 또 제 잘못이었어요. 아버지를 더 힘들게 한 건 저예요. 할아버지는 은미를 일으켜 세우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너희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거야. 너희들이 서로 비교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지 못한 게 아빠 잘못이야. 아빠가 언니를 더 칭찬하고 너한테는 언니처럼 하라고 했지. 그게 내 마음에 상처를 준 거야. 은미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도 이제 어른인데 그런 걸 이유로 삼으면 안 되잖아요. 언니도 언니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언니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언니가 욕심이 많다고만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는 은미를 더욱 꼭 안아주었습니다. 작은 딸이 이렇게 성숙하게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이 대견했습니다. 이틀 후 큰딸 은정도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은정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평소에 강해 보이던 은정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남편 사업이 힘들다는 핑계로 아빠한테 손을 벌리려고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동생까지 무시하고 비교했어요. 저는 정말 나쁜 딸이에요. 아빠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아빠 생신날 그런 말을 꺼낸 것도 사실은 아빠를 설득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큰딸을 일으켜 세우며 품에 안았습니다. 은정아,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봐라. 너희 형편이 많이 어려우니?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회사가 작년부터 어려워졌어요. 투자했던 사업이 실패해서 빚이 많이 생겼어요. 은행 대출도 받고 친척들한테도 빌렸어요. 저도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빚을 갚기에는 역부족이에요. 매달 이자만 몇백만 원씩 나가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아빠 가게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쁜 생각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큰딸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랬구나.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었을 텐데. 은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큰딸이잖아요. 항상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동생한테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힘든 내색을 안 했어요. 겉으로는 잘 사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매일 걱정과 불안에 시달렸어요. 할아버지는 두 딸을 모두 불렀습니다. 은미도 가게로 왔고 세 사람은 함께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두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은 한번 틀어지면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된다. 너희들이 서로 미워하며 사는 게 아빠한테는 제일 무서운 일이야. 아빠가 죽고 나면 너희 둘만 남는 거야. 그때 서로 등을 돌리고 살 거니?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이 형제밖에 없는데 그 형제와 등을 돌리고 살 거니? 두 딸은 흐느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두 자매는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 보았습니다. 은정이 먼저 은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미야, 언니가 미안해. 언니가 너무 잘난 척했어. 너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건데 언니가 그걸 무시했어. 그리고 내가 준 10만 원도 귀한 돈인데 내가 그걸 비교했어. 정말 미안해. 언니가 잘못했어. 은미도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저도 미안해요. 저도 언니한테 열등감 때문에 삐딱하게 대했어요. 언니가 힘든 상황인 줄도 모르고 언니를 나쁘게만 생각했어요. 언니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았다면 제가 도와드렸을 텐데. 저도 잘못했어요. 두 자매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두 딸을 함께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들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두 딸의 손을 함께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자. 첫째, 재산 문제는 절대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 가족들과 함께 상의한다. 둘째, 생신이나 명절 선물은 액수로 경쟁하지 않는다. 마음만 있으면 된다. 셋째, 서로를 비교하지 않는다. 각자의 삶을 존중한다. 넷째, 서로에게 먼저 연락한다. 힘든 일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이야기한다. 이 네 가지만 지키자. 두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다시 작은 생신상을 차렸습니다. 이번에는 두 딸과 사위들 그리고 손자 민호까지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정성껏 만든 우동을 나눠 먹으며 가족들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 매년 생일에는 우리 꼭 이렇게 같이 먹어요. 약속이에요. 엄마랑 이모도 싸우지 마세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정과 은미도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정이 말했습니다. 아빠, 가게 이야기는 다시는 꺼내지 않을게요. 아빠가 하고 싶으신 만큼 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매주 와서 청소 도와드릴게요. 은미도 말했습니다. 저도 주말마다 와서 도와드릴게요. 민호도 데리고 올게요. 민호가 외할아버지 우동 만드는 거 배우고 싶어 해요. 나중에 크면 외할아버지처럼 요리사가 되고 싶대요. 할아버지는 고맙다며 두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며 할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생신 선물 중에 최고는 비싼 향수도 큰돈이 든 봉투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가족이 다시 만나서 함께 웃는 오늘이 진짜 선물이었어. 76년을 살아온 박만식 할아버지는 그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돈의 크기로 갈라질 수 있지만 사랑의 한마디로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일 선물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만 있다면 어떤 상처도 결국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내가 나타나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보, 잘했어요. 우리 딸들이 다시 화해했네요. 할아버지도 꿈속에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하늘에서 도와준 거요. 우리 딸들이 이제야 서로를 이해하게 됐소.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문 앞에 작은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화분에는 예쁜 꽃이 피어 있었고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은정, 은미 올림. 할아버지는 화분을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분을 창가에 놓고 물을 주었습니다. 햇살이 화분을 비추니 꽃잎이 더욱 예뻐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육수를 끓이고 재료를 준비하고 가게를 청소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토요일 아침 할아버지가 가게 문을 열려는데 누군가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은정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청소 도구를 가득 담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청소 도와드리러 왔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올게요. 할아버지는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은정은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은정은 함께 일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딸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은정이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어렸을 때 이 가게에서 엄마랑 아빠가 같이 일하시는 거 보면서 부러웠어요. 두 분이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어느새 돈과 성공만 쫓아가게 됐어요. 정작 중요한 게 뭔지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은정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중요한 것을 지키면 돼. 가족,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일요일 오후에는 은미가 민호를 데리고 왔습니다. 은미는 할아버지에게 반찬을 가져왔고 민호는 외할아버지와 함께 우동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호에게 앞치마를 입혀주고 함께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민호야, 우동 만드는 건 정성이 제일 중요해. 육수를 끓일 때도 면을 삶을 때도 마음을 담아야 해. 그래야 맛있는 우동이 되는 거야. 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할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호에게 육수 만드는 법, 면 삶는 법, 고명 올리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호는 열심히 따라했고 마침내 우동 한 그릇을 완성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제가 만들었어요. 민호는 자신이 만든 우동을 들고 엄마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은미는 민호를 꼭 안아주며 칭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3대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할아버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두 주가 지난 어느 날 할아버지는 두 딸을 다시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은정아,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거 아빠가 알고 있어. 아빠가 도와주고 싶은데 많은 돈은 없어. 하지만 아빠가 평생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 그걸 너한테 주고 싶구나.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빠, 노후 자금을 쓸 수는 없어요. 할아버지는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노후는 이 가게로 충분해. 그리고 아빠한테는 너희들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은정아, 받아라. 많지는 않지만 빚 갚는데 조금이라도 보태거라. 할아버지는 통장 하나를 꺼내 은정에게 건넸습니다. 은정은 울면서 통장을 받았습니다. 아빠, 꼭 갚을게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꼭 갚을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갚을 필요 없어. 이건 아빠가 딸에게 주는 거야.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라. 앞으로는 힘든 일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아빠한테 얘기해라. 그리고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거라.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다음 주말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 생신이 아니라 그냥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은정과 은미는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두 자매는 주방에서 나란히 서서 요리를 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민호와 함께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할아버지에게 장기 두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사위들은 테이블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큰 사위가 작은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 예민해져 있었나 봅니다. 작은 사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흥분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니까요. 두 사위는 서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둥글게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은정과 은미가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도 특별히 우동을 끓여서 내왔습니다. 모두가 함께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으니까 정말 좋아요. 매주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어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그래, 민호야. 우리 매주 모이자. 외할아버지 댁에서. 은미도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매주 올게요. 반찬도 만들어 올게요. 할아버지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아빠가 평생 바라던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웃고 떠드는 거. 이게 아빠한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해.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할아버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빈 그릇들이 놓인 식탁을 바라보며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내의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봤소? 우리 딸들이 화해했소.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소.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봐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소. 고맙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게는 여전히 문을 열고 있었고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할아버지의 우동을 먹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말마다 딸들이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토요일에는 은정이 와서 청소를 도왔고 일요일에는 은미가 민호를 데리고 와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은정의 경제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준 돈으로 급한 빚을 갚았고 은정 부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외식도 줄였습니다. 명품 가방도 더 이상 사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은미의 사업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했고 일감도 늘어났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텼던 것이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은미는 이제 언니와 비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할아버지는 은정과 함께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혹시 엄마 생각 많이 나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생각나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내 엄마 생각이 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내 엄마 생각을 해. 근데 이제는 슬프기만 한 게 아니야.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이 더 많이 떠올라. 그리고 내 엄마가 하늘에서 우릴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껴. 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엄마가 지금 아빠를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저희 자매를 화해시키셨잖아요. 할아버지는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스스로 화해한 거야. 아빠는 그저 기회를 준 것뿐이야. 너희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 일요일 오후 은미와 민호가 왔습니다. 민호는 이제 우동 만드는 것이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지도 아래 혼자서도 우동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만든 우동을 할아버지와 엄마에게 대접했습니다. 외할아버지, 맛있어요? 할아버지는 우동을 한 입 먹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민호야, 내가 만든 우동이 외할아버지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크면 훌륭한 요리사가 되겠구나. 민호는 기뻐서 방방 뛰었습니다. 은미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주 후 할아버지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77번째 생신이었습니다.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가족들이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은정과 은미는 미리 만나서 생신 준비를 상의했습니다. 두 자매는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정이 말했습니다. 작년처럼 돈으로 경쟁하지 말자. 우리 함께 준비하는 게 어때? 아빠가 정말 좋아하실 만한 걸로. 은미도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언니. 우리 같이 준비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도 같이 만들고 케이크도 같이 준비해요. 두 자매는 역할을 나눴습니다. 은정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갈비찜을 만들기로 했고 은미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잡채와 전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케이크는 함께 고르기로 했고 선물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생신 당일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가게를 열려고 했지만 은정이 미리 와서 막았습니다. 아빠, 오늘은 가게 쉬세요. 우리가 다 준비했어요. 할아버지는 의아해하며 은정을 따라갔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 이미 은미와 민호 그리고 두 사위가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생신 축하 현수막도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다 뭐냐? 은정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작년 생신에 저희가 너무 못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준비하고 싶었어요. 은미도 다가와 할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저희 둘이 함께 준비했어요. 싸우지 않고 협력해서요. 민호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77개의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생신 축하해요. 100살까지 사세요. 모두가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영원히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기를, 두 딸이 평생 사이좋게 지내기를. 식사를 마친 후 은정과 은미는 함께 준비한 선물을 할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선물은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포장을 뜯어보니 앨범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앨범을 펼쳐보니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내가 젊었을 때의 사진, 두 딸이 어렸을 때의 사진, 가족이 함께 여행 갔을 때의 사진, 최근에 찍은 사진들까지 모든 순간들이 앨범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의 모든 순간이 소중합니다. 좋았던 순간도 힘들었던 순간도 모두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정, 은미 올림. 할아버지는 앨범을 보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후 할아버지는 앨범을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각각의 사진마다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앨범을 펼쳐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소. 비록 한때 방황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올바른 길을 찾았소. 우리가 평생 바라던 게 이루어졌소. 우리 딸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살고 있소. 그 순간 창문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계절은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게는 여전히 성업 중이었고 가족들의 주말 모임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가족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야. 바로 가족이야.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 그게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이야. 은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말씀이 맞아요. 저도 그걸 늦게나마 깨달았어요. 돈을 쫓다가 정작 중요한 걸 잃을 뻔했어요. 은미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아버지. 언니를 질투하고 미워하느라 정작 언니의 진심을 보지 못했어요. 이제는 언니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요. 매주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는 민호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도 나중에 크면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해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내가 커서 가정을 꾸리면 내 가족을 소중히 여겨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외할아버지. 꼭 기억할게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은정과 은미는 할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할아버지도 두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너희들 사랑한다. 앞으로도 계속 사이좋게 지내거라. 모두가 떠난 후 할아버지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여보, 보고 있소?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졌소.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봐 주고 계시죠? 고맙소. 당신과 함께 이 가족을 이루었던 모든 날들이 행복했소. 그날 밤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손을 잡고 걷고 있었고 어린 두 딸이 앞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박만식 할아버지는 77년의 인생을 살아오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중년에는 자식들을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 할아버지가 깨달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과 나누는 소소한 일상, 함께 웃고 우는 순간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생신 선물 봉투 2개로 시작된 갈등은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70만 원과 10만 원, 그 차이는 금액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가진 형편의 차이였고 각자가 표현하는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봄에 시작된 이야기는 가을이 되어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박만식 할아버지의 76번째 생신은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가족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가족은 돈의 크기로 갈라질 수 있지만 사랑의 한마디로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일 선물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만 있다면 어떤 상처도 결국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만식인의 우동 가게는 오늘도 문을 열고 있습니다. 77세가 된 할아버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끓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말이면 딸들이 와서 도와주고 손자가 와서 함께 웃습니다. 가게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행복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매일 밤 하늘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행복합니다. 당신이 바라던 대로 우리 딸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고맙소. 당신과 함께였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소. 이것이 박만식 할아버지와 그의 가족이 생신 선물 봉투 2개를 통해 배운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 선물보다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